예, 노동백과 시선의 노무사 김승현입니다. 오늘 좀 파견, 다음 시간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 좀 파견이 무엇인가, 파견 근로가 무엇인가 좀 그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파견의 근로관계의 좀 변형적 근로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예정되어 있는 근로관계라 하면은 사용주와 노동자가의 이렇게 대립적인 또 양면적인 보통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해 왔지만 이 파견이란 개념은 제3자가 끼어드는 좀 개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를 고용한 사용자가 둘이에요, 둘. 그러니까 고용한 파견 사용자 라가 실제로 노동력을 제공을 받는 사용사업자가 또 있어요. 사업 사용주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자 한 명의 노동력을 거래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근로기준법 중간 착취의 금지, 뭐 배제 금지, 뭐 이런 규정에도 어긋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법이 한국에서 자리 잡은 지가 좀 됐어요. 대표적인 비정규직 법이기도 하고 정말 불법의 온상이죠. 엄밀히 말하면은 저희 공단 지역이나 뭐 이런 지역 가면은 정말 오늘 내일 그 기간에 설명을 좀 드릴 파견법들은 상당히 많이 위반해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파견과 파견이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 이 양상 좀 이해하시면 좋은 이유가 자, 나를 고용한 사람과 실제로 나를 쓰는 사람이 다르다는 게 이제 파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사내하도급, 사내하청 뭐 이런 개념인데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A라는 회사 안에 B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어떤 직무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계가 예를 들어 뭐 A라는 회사 안에 뭐 기계가 뭐 숫자 1번 기계, 3번 기계, 뭐 4번 기계, 5번 기계가 있으면 이 4번 기계는 B라는 회사가 들어와서 맡아서 운영을 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의 도급이라는 개념을 갖고 들어오기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이제 산하하청이다 뭐 이런 개념을 쓰곤 하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급과 사내하 도급과 파견이 사실 굉장히 종이 한 장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파견법을 피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이 사내하청이라는 개념을 들고 들어올 때가 많아요. 사실 뭐 이번에선 파견법을 살펴보지만은 과거에는 이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그 A라는 회사에 기계가 1번 기계, 2번 기계, 3번, 4번 기계가 있으면은 A라는 회사가 이 기계 돌아가는 거에 관여를 안 하긴 힘들어요. 효율적 생산, 그 다음에 스케줄 생산, 그 다음에 인력의 투입 이런 거에 관여를 안 하면은 사실상 경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관여를 그동안 많이 해왔죠. 뭐 교육도 하고 심지어는 뭐 휴가도 뭐 알아서 주고 이런 관계를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보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는 하나다라고 봐서 이제 묵시적 근로계약이라는 걸 인정해 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런 법리가 아직도 있긴 하지만 잘 안 쓰여요. 이제는 그런 회사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이렇게 도급을 하청을 받고 들어온 회사가 나와의 고용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청을 준 도급사가 발주사가 말 그대로 나의 고용주다라는 개념은 과거에는 있었지만 요즘에 잘 쓰이지 않는다. 대신에 요즘에 이제 불법 파견인가가 여부가 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구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것이 파견법이 적용을 받는 물론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 파견도 파견법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놓고 있지만 파견법을 적용을 받는 말 그대로 불법 파견인 상태인가를 이제 판단하는 데에서는 이제 법원이 여러 가지 지표를 좀 내놓고 있어요. 아까 말하는 사용 관계가 누구한테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상 파견회사는 도급회사가 아니라 정말로 인력만을 공급하는 회사에 가깝나 뭐 이런 부분도 다 따지고요. 뭐 기술이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뭐 도급사라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데 그 이상 아무 기술도 없고 사람만 대주는 거면은 이건 사실상 도급사라 볼 수 없잖아요. 이런 관계도 따지고요. 이렇게 좀 판단 영역 지표에 대해서는 예시로 좀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이 만약에 도급 형태로 인정되어질 경우에는 파견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사실상 파견법을 적용받는 파견의 형태라고 띄어지는 경우에는 이것이 위법한 파견인가 또는 합법적인 파견인가 이것을 구분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합법적인 파견은 무엇인가를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는데 적법한 파견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견의 형태를 띠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다를 때, 이럴 때는 다 허용이 되느냐 아닙니다. 이게 나쁜 말로 하면 사람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좀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도급으로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사내 하도급으로. 그러니까 파견법에 맞는 파견을 하기가 사실상 법에 제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사내 하청으로 빼내서 다른 형태의 파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요건을 말하면은 이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견 사업주가 이게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사업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장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한 업체만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못해요, 파견은. 그리고 파견 기간도 있습니다. 파견은 흔히 2년을 넘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고 2년을 넘기게 되면은 그냥 고용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용 의무를 부과해요. 고용 간주랑은 좀 달라요. 고용을 안 하게 될 경우 임금을 주고, 명령이 떨어진다 안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간주하는 걸로 보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파견 가능한 업무여야 돼요. 아무 업무나 다 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저희 파견법의 이제 5조에서 이제 말하는, 조항들이 쭉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사무직, 머리를 쓰는 뭐, 전문직, 연구원 이런 것은 대체적 파견이 허용됩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 안전에 관한 거, 항만, 선원 이런 파트는 파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아예 그냥 파견을 못하게 해요. 딱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그랬지만 산업 현장에서 특히 제조업 쪽에서 불법 파견이 만연하고 있다는 얘기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원천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 도읍 형태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정말 대놓고 불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파견법을 위반했을 시 그 파견을 내보낸 사업주하고 그다음 사용을 받아서 한 사업주 둘 다 처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형사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적법한 파견이다. 아까 말한 이제 파견 가능한 업종이고 기간도 정했고 파견도 보낼 수 있는 회사에서 보냈다라고 하면은 좀 이거 구분이 좀 돼요. 왜 적법한 파견이 되면은. 왜냐 그러면 실제 일을 사용하는 사업주하고 일을 하는 사업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좀 나눠 가져요. 뭐 예컨대 지금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뭐 파견 사업주는 뭐 복지 증진 뭐 그다음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파견에 대해서 미리 서면 고지해야 되고 파견 관리자의 뭐 책임 그 다음에 뭐 근로계약의 해고, 뭐 근로계약 체결, 해고, 임금, 뭐 하여튼 돈에 대한 거 이거는 어쨌든 직접 고용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이고 법에는 사용사업주도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주로 일에 대한 거고요. 차별적인 처우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근로시간, 휴일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이제 사실상 사용주로 본다. 뭐 이런 조항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사업주 귀책 사유로 그러니까 파견 업장이 사실상 돈을 주기 위해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안 줘서 임금체불이 걸리게 될 경우는 연대 책임에서 임금에서 책임진다.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가장 이슈되는 건 산업안전 관련해서는 사용사업주도 파견법 관련해서는 사업주만큼이나 안전배려 의무와 각종 산업법상 책임을 지게 된다. 뭐 이런 판결례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의 파견 관련해서는 일단은 아무 데서나 보낼 수 없다는 이 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상 업무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살펴볼 내용은 그런 파견이 어느 업종행과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이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파견을 보낼 수 있는 경우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고요. 간략하긴 하지만 불법 파견일 때는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백과 시사에서는 파견법 그다음에 도급과의 관계 정말 간략하게 살펴본 거라서 이게 사실 정규 강의로 하려면은 이 파트만 가지고도 거의 뭐 1시간 분량이에요. 그렇지만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을 잘 몰라서 내 사용주가 누구지, 날 고용한 사람이 누군지 이걸 몰라서 좀 혼돈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거나 그 네이버 카페 이용해 주셔서 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그 노무부의 시선을 카카오톡에서 친구 찾기로 찾으셔서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 구독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